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 104페이지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단순히 국내 총생산이라는 경제적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구와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종합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발표해 왔습니다. OECD는 2011년부터 매해마다 회원국들에 대해 BLI 지표를 발표합니다. BLI는 더 나은 삶의 지표로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물질적 요건인 주거, 소득, 직업,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지표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순위가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의 주관적 지표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국 중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환경, 일과 삶의 균형도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 그에 반해 소득, 직업, 교육, 시민 참여 등은 비교적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은 행복연구소에서 주목되는 국가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행복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는 경제 수준과 행복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꽤 부유하지만 행복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매년 발표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는 6가지 지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필요한 것을 살 구매력이 있는가, 어려울 때 주위와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남을 돕는 관용의 정신이 있는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정부나 사업 운영에 부정부패가 있는가의 6가지를 확인합니다. 2020년 세계 행복 순위는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 61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 근무하거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적인 물가나 1년 중 절반은 햇살이 비치지 않는 음울한 날씨, 보드카에 취해 있는 사람들, 계산적인 부부관계 등 이방인의 눈에 비친 북유럽은 대체로 우울하고 현지인들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은 행복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하다면 자살률은 당연히 거의 없거나 매우 낮거나 있더라도 저 아래 100위권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유럽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에 비해서 자살률도 제법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행복한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행복 지수가 있고 행복의 설정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필립 브리만 연구팀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22명의 로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로또 당첨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가 평균 3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크기만큼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시카고의 이오니오 루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리노이주에서 발행하는 $5짜리 복권을 사는 일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복권 구입에 병적으로 매달린 것은 떨쳐내기 힘든 우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가 무려 2,2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루스는 일을 그만두고 부유촌인 에반스톤에 방 18개짜리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옷들을 사고 최고급 승용차도 구입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은 둘 다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 부러울 게 없는 상황이 된 그녀의 기분은 갈수록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연말 심리치료자 루스, 그의 연말 심리치료사는 루스에게 만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루스가 우울증에 시달린 것은 3년 전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뒤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그녀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중학생 시절에도 항상 우울한 상태였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저마다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 즉 어김없이 되돌아가야 하는 유전적인 행복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는 온도 자동 조절기와 같아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다가도 이내 본래의 자기 행복대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행복 자동 조절기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큰 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괴로워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는 강력한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외부적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누군가는 8이고 누군가는 2에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행복 설정치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행복 설정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조금씩 높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의 운동이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긍정적 정서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행복 설정치를 높이는 것일까요? 인간은 언제, 왜, 어떻게 행복할까요?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원을 쓴 서은국 박사는 행복에 대한 오랜 연구의 결과 행복의 핵심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진부한 얘기 같죠. 최근의 사회심리학의 큰 결론은 이 진부한 결론이 얼마나 안 진부한지를 재확인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특히 만성 고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83% 높게 나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강한 사람은 결핍한 사람에 비해 생존율이 50%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행복에 치명적이며 질병에도 치명적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구하고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해롭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만 하더라도 그 힘든 감정이 줄어들고 안정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대화를 할 사람이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외로우면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행복 수준을 높이는 매우 좋은 방법으로 스킨십이 권장됩니다. 6초 정도 포옹을 하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남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연결 호르몬이 나옵니다. 연결 호르몬이 한번 나오면 몸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훈훈하고 따뜻한 기분도 오래 갑니다. 매일 이와 같이 즐거운 호르몬을 쌓아가다 보면 행복 설정치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행복 지수가 높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